3명의 태극 낭자가 오청원배 초대 우승컵 사냥에 나섭니다. 제1회 오청원배 세계 여자 바둑대회 8강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올해 신설된 오청원배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16강전이 치러졌는데요. 결과는 꽤 만족스러웠어요. 네, 한국의 선수 4명 중에 3명의 선수가 지금 8강전에 진출을 했고 네. 물론 오유진 선수가 중국의 유징 선수에게 패한 건 아쉽긴 하지만 최정, 오정아 그리고 김채영 선수가 좋은 내용으로 지금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대국들도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제1회 오청원배 세계 여자 바둑대회 중국 기원에서 주최하고 푸젠성에서 주관합니다. 상금이 상당히 큰데요. 한국 선수들이 꼭 저 상금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50만 위안, 한화로는 약 8,200만 원 정도이고요. 네. 제한 시간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5회, 덤은 중국 룰에 따라서 7집 반입니다. 자, 한중전 2판, 한일전 1판이 됐네요. 네, 모든 판이 다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중에 가장 관심이 가는 바둑은 한국의 오정아 선수와 중국의 유징 선수 대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두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오정아 선수가 유징 선수에게 지금까지 2번 둬서 2번 다 졌어요. 하지만 16강전 내용도 괜찮았고 네. 작전을 잘 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고요. 한일전이죠. 김채영 선수와 셰이민 선수. 이대국 같은 경우는 셰이민 선수에게 김채영 선수가 한 번 진 적이 있더라고요. 본인도 네. 좀 부담을 느끼고. 하지만 최근에 김채영 선수 하면 워낙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자기의 바둑을 둔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대진표를 보시면 일본 선수도 2명이나 보이는데요. 이번 대회 일본 선수들이 선전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일본 선수들 중에서 우에노 아사미 선수. 일본에서는 이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클 거예요. 최근에 잘 나가는 여자 신의 기사이고 이 선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관심사입니다. 네, 한중전 2경기, 한일전 1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볼 바둑 역시 오정아 선수와 위징 선수의 대국일 텐데요.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까요? 일단 두 선수의 기풍이나 지금까지 뒀던 바둑들을 봤었는데 위징 선수가 바둑이 좀 간명하게 짜였을 때 굉장히 네. 힘을 더 내요. 그리고 오정아 선수는 간명하게 짜였을 때보다 어지럽게 짜였을 경우 중후반에 힘을 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네. 2번의 패배는 초중반에서 위징 선수 스타일대로 간명하게 판이 흘러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정아 선수는 전에 뒀던 걸 좀 생각하면서 물론 간명하게 흘러간다고 지고 어렵게 흘러간다고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전 자체를 조금 판이 어지럽게 이렇게 짜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위징 선수가 16강전 치르는 거 보니까 오정아 선수는 시간 관리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징 선수는 굉장히 속기파예요. 그리고 오정아 선수는 속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장고파 쪽에 속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오정아 선수가 물론 초읽기를 먼저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그 차이가 위징 선수가 이만큼 남았는데 들어가면 좀 곤란하고 네. 조금 어느 정도 좀 조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채영 선수는 시에민 선수와 만나게 됐는데요. 남자 선수들 대회도 그렇지만 여자 선수들의 대회도 사실 한일전 보기 좀 힘들거든요. 네,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일본 지금 여자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한일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바둑이고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김채영 선수는 저번에 졌던 그런 바둑을 생각하지 말고 요즘에 네. 이겼던 바둑들을 생각하면서 둔다면은 충분히 좋은 내용으로 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정 선수, 누가 뭐래도 1임자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상대가 이제 중국의 루민치안 선수인데 네. 사실 이 선수는 중국의 신의 선수예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굉장히 실력이 이미 인정을 받았고 한국 지금 여자 리그에 용병으로 와서도 지금 네. 전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최정 선수가 유리한 경기임은 확실하지만 방심하거나 그럴 상대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중전 2경기 그리고 한일전 1경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승전보를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제1회 오청원배 세계 여자 바둑대회 8강전입니다. 각자 2시간에 초읽기 1분 5회가 주어지고요. 덤은 7집 반입니다.
한국의 오정화 선수, 중국의 위징 선수의 대국. 자, 16강전에서 위징 선수, 한국의 오유진 선수와 만났었는데요. 오유진 선수에게도 기회가 왔었는데 좀 아쉬워요. 네, 중반 부분까지는 만만치 않았고 사실 근데 중반 부분에 오유진 선수가 좀 큰 작전 미스를 하면서 유진 선수 쪽으로 확 쏠린 바둑이었어요.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잘 따라가서 나중에는 만만치 않아졌고 이 정도라면 역전 흐름이 아닐까 싶었는데 끝내기 들어가는 단계에서 약간 미스가 나오면서 패했던 것이 좀 아쉽습니다. 네. (2017년에) 우리 선수들 그야말로 싹쓸이를 했었는데요. 네. 올해는 얼마 전에 벌어졌던 생코베에서 우승컵을 이 중국의 위징 선수에게 내줬었고요. 여자 대회 상금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자 세계기전이 그렇게 뭐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있었어도 상금 자체가 좀 크다라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생기는 대회들은 남자 기사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좀 부러워하는 정도로 액수가 네. 좀 커지고 있고 탑랭커의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상금을 대폭 늘릴 수 있는 절호의 한 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위징 선수가 우승을 했던 생코베 1억 원의 우승 상금이었고요. 네. 이번 대회도 뭐 1억까지는 아니지만 약 8,500만 원 정도, 거의 1억에 가까운 상금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다승이나 네. 최다 대국 이런 것만 봐도 예를 들어 뭐 박정환 선수보다는 오히려 뭐 최정 선수나 오유진 선수가 대국수가 더 많고 다승이 더 많은 것만 봐도 그만큼 참가할 수 있는 시합이 네. 점점 더 여자 기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최정 선수 같은 경우는 상금 랭킹 탑5 안에 이름을 올린 지도 이미 꽤 됐고요. 네, 그렇죠. 자, 오늘도 등장을 하네요. 네. 최근에는 뭐 화점에 있으면 네. 3-3 들어가는 게 거의 뭐 당연하게 생각이 될 정도로 바둑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들어오면 막는 방향부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 장면에서 어느 쪽으로 막는 것이 딱 정수다 그런 것은 없어요. 실제로 네. 예전 같으면 당연히 이제 이곳에서 막아서 그러니까 백은 좌변 쪽의 모양을 키운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던 바둑이 많은데 최근에는 이것도 있지만 좌변을 키우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흙이 먼저 좌변 쪽에 돌이 오잖아요. 이것보다 반대로 네, 여기 끊는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뭐가 정수인지는 사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런 형태로 진행된 프로 시합도 많이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수법이 여기서 그냥 같이 들어가는 것. 이런 진행도 네. 몇 번 나왔어요. 위징 선수도 이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자, 오정화 선수는 이번 대회 참가하기 전에 좀 연패가 있었어요. 하지만 뭐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다고 사실 보이지는 않았어요. 물론 네. 연패가 있긴 했지만 그 전에 계속해서 연승이 있었고 내용이 뭐 그렇게 안 좋거나 보이진 않았거든요. 또 연패를 끊고 8강에 올랐기 때문에 컨디션은 완전히 회복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16강전에서 중국의 이제 왕천식 선수에게 사실 초반은 잘 풀렸었지만 중반전에
조금 스텝이 꼬이면서 네. 완벽하게 역전을 당했었는데 그거를 결국 힘으로 마지막에 역전을 다시 했어요. 지금 좌상기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흙이 치받고 젖히는 것이 가장 이제 평범한 진행이고요. 그냥 붙이는 것도 있어요. 그냥 붙이는 수의 의미는 백으로 하여금 늘어달라. 그러면은 여기까지 선수로 교환하고 좌변 쪽을 두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치받고 여기를 뒀을 경우에는 백이 느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변으로 벌리거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손을 빼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손을 뺐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서 손을 빼면 흙이 보통 두는 게 이걸 두고 늘거나 이제 호구 치는 건데 이것보다는 이 상황에서 이제 백이 손을 빼면은 그냥 이렇게 두는 게 이득이다. 그러니까 이 교환이 흙이 없는 만큼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흙이 백으로 하여금 손을 못 빼게 하려면은 여기를 붙이는데 근데 여기를 붙이게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변화가 백이 늘어주는 게 아니라 이 붙여놓은 수를 악수로 해서 처음부터 바로 전투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투가 흙이 좀 자신이 있거나 뭔가 연구된 수가 있다면 붙이는 것도 둘 수 있겠지만 평범한 걸로 본다면 네. 치받고 젖히는 것이 평범합니다. 그러면 붙였을 때요. 네. 그냥 손을 빼는 게 싫다면 이 선을 밀었을 때 그때 백이 손 빼면 안 되나요? 아,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네. 이렇게 진행되고 손을 뺐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손을 빼서 단수 맞는 것보다 오히려 두 점머리 맞는 게 더 아프다고 좀 느껴요. 이게 더 아프군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네. 여기서 이제 백이 받았을 경우에는 흙이 더 이상 뭐 손을 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손을 뺐는데 흙이 단수 치고 만약에 여기서 흙이 손을 뺐다 그러면 백이 젖혀갈 때 흙이 조금 곤란해져요. 막잔이 여길 끊겨서 잡을 수가 없거든요. 단수 네. 치고 잡히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곳을 이제 안 맞고 여길 호구로 지키자니 기회의 실리를 다시 빼앗기고 이런 그 다음 수법들이 있기 네.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유가 있어서 네, 그냥 단수 맞는 것보다 두 네. 점머리 맞는 거를 백이 더 싫어합니다. 단순히 모양만 보면 단수도 아프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뒤에 뒷맛만 없다면은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같이 들어가는 수 좀 확률이 높아지네요. 같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좌변으로 그냥 벌리든지 이런 진행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뭐 최근에는 화점에서 이제 날일자 걸치는 게 날일자 걸침보다 오히려 뭐 3-3이 더 많이 두어져서 그렇지 네. 그냥 뭐 걸쳐 간다고 해도 뭐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한국 선수들에게 가장 난적을 꼽으라면 역시 위즈잉일 텐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어떤 부분이 한국 선수들에게 좀 까다롭게 다가오는 걸까요? 글쎄요. 예전에 지금은 사실 최정, 이징 이 선수 말고도 다른 여자 선수들도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실력 자체가 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네. 예전에는 그냥 최정 선수나 이징 선수 바둑을 보면 확실히 좀 잘 둔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일단 모양 정리하는 거, 전체적인 판을 보는 눈 이런 부분이 이재인 선수가 강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힘 부분에 싸움하는 능력에서는 최정 선수가 만약 앞선다고 본다면은 그냥 깔끔하게 모양이 정리됐을 시에 어느 정도 형세면은 좀 누가 괜찮아 보인다 이런 걸 판단하는 능력은 네. 유징 선수가 조금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뭐 1인자들과 2위, 3위권의 선수들이 대국을 했을 때 예전만큼의 압도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확실한 좀 1인자가 있었고 네. 그 1인자 물론 2인자가 뒀을 시에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1인자가 거의 이긴다고 생각이 됐는데 최근에는 뭐 진짜 한 판 한 판이 다 남자 기사들도 그렇고 여자 기사들도 그렇고 다 어렵습니다. 손을 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걸치는 수를 택했네요. 오히려 이제 와서는 걸치는 게 더 신기해 보여요. 여기서 이제 흑은 뭐 상변 쪽을 받아주고 이곳을 이제 둘 때 뭐 끊어서 싸우는 것 네. 이것도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상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백이 차지하더라도 흑이 좌상기 쪽을 이미 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가지고 싶은 땅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같이 이제 협공을 해서 정석 진행을 시킨 이후에 좌변을 오는 것 이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워낙 뭐 날일자 걸침 할 때 손 빼는 것도 많이 두어지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 손 빼고 최근에 이제 뭐 이세돌 선수와 윤준상 선수 대국에서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윤준상 선수가 흑이었는데 네. 좌상기를 이렇게 파자 이세돌 선수가 걸치니까 윤준상 선수가 바로 그냥 손 빼고 뒀거든요. 그랬군요. 이런 것도 네. 뭐 충분히 둘 수 있겠죠. 이제 뭐 양걸침에 대한 두려움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네. 그런데 단수치고 그렇게 호구로 자리를 잡는 게 손을 빼고 둘 만큼 가치가 있는 자리인가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의 이제 바둑들은 네. 기사들이 인공지능의 수법을 많이 이제 따라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습득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손을 빼고 두는 바둑도 있고 여길 두고 느는 바둑도 있고 호구 치는 바둑도 있고 여기서 협공하는 바둑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이 모양만 갖고도 지금 뒀던 바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뭐가 딱 정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인공지능이 수는 보여주지만 그 수에 대한 해석은 인간들의 몫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의 이제 수를 보면은 딱 지금 여기서 이제 몇 개를 보여줘요. 몇 개를 보여주고 예를 들어 이게 뭐 46.7%, 이게 뭐 47.2%, 네. 이게 48.1%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그거를 뭐 어떻게 인간이 따라할 수가 없어갖고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얼마 전에 이제 오정환 3단을 그 한국견 이제 국가대표 상비곤실에서 봤는데 네. 자신이 뒀던 시합을 그 인공지능 닐라 제로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더라고요. 거기서 좀 복귀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사람이 말을 하는 것처럼 이건 이렇게 두면 이게 안 좋아 보이고 이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뒀던 바둑 이렇게 놨을 때 여기를 만약 놨어요. 그러면은 상대 수들이 이제 좀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뭐 40 몇 점 몇 프로, 여기가 50 몇 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네. 그래갖고 거기로 이렇게 딱 클릭하고 시간을 계속 오랫동안 있으면은 또 여기서 또 시간이 한참 지나면 여기 뒀을 시에 어디 두는 게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처음 중반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한 10수 정도는 그런 식으로 보여주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그거를 너무 신기해서 뒤에서 한번 봤는데 물론 참고할 만한 게 굉장히 많은데 뭐 축을 못 본다든지 너무 쉬운 사활을 인공지능이 못 본다든지 그런 좀 사람이 볼 때는 좀 버그 같은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축으로 안 되는데 축으로 나가는 게 제일 이길 확률이 높다라고 막 떠 있는 거예요. 수법에. 제가 어제 이 바둑을 배우고 있다는 6살짜리 어린이를 봤는데
어디 학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요. 그런 프로그램으로 독학을 하고 있대요. 아, 지금 당장은 몰라도 이제 어느 네.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진짜 뭐 복귀 프로그램 이런 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은 독학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중국의 유빈 감독이 이야기했던 건데 지금까지는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그렇게 강자가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과 대국을 하고 뭐 네. 복귀도 하고 연구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곳에서도 뭐 강자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음,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이 우아기 쪽에 위재인 6단이 붙여간 저수도 역시 인공지능이 처음 보여줬던 수고 이 수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백이 있었을 때 붙였을 경우에는 여길 젖히고 늘어서 잡으면은 언제든지 귀를 끊어서 이 한 점을 잡고 흙이 이었을 시에는 넘어가서 네. 이 두 점은 공격당할지 몰라도 여기를 넘어가서 이 들어간 돌, 이 돌에 안정을 취하겠다 이런 작전인데 지금은 여기 돌이 없잖아요. 많이 다를 네, 텐데요. 지금은 그렇게 절대 못 돼요. 이렇게 두면은 네. 뭐 완전 망한 거고요. 지금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여기 끊겠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역시 축이 유리할 때 가능합니다. 축이 유리할 때. 축이라 하면은 이 축. 뭐 굳이 안 해봐도 여기가 다 네. 백돌이라 백이 당연히 되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흙이 축이 불리하면 두는 진행이 이런 진행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유징 선수 생각은 흙이 우변에서 지금 다가왔잖아요. 흙의 돌을 그냥 우변으로 다 그냥 몰아넣겠다. 그러니까 집을 지켜주는 면은 손해지만 흙의 돌을 한쪽으로 쏠리게 해놓고 나의 이 돌들로 모양을 키우는 바둑을 두겠다. 지금 이런 뜻으로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 두고 우상 결정하러 가나요? 그럴 확률이 높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둔다고 해도 사실 뭐 저렇게 진행이 되면 흙이 무조건 나빠라고 말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전은 그런 작전이긴 한데 네. 흙도 흙 입장에서도 사실 이 두 칸 높은 구침이라는 게 모양은 좋지만 단점이 집이 아니라는 게 단점인데 확실하게 집을 지키는 거잖아요. 만약에 오정환 선수가 지금 그 그림이 싫다면요. 네. 다른 선택은 있나요? 있어요. 바깥쪽으로 맞고 있는 거.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이러고 이제 손을 빼고 진행을 할 텐데 백이 나중에 이런 부분을 가면은 우아기 쪽은 뭐 쉽게 지워집니다. 아, 이렇게만 해 두고요. 네. 두 갈래길이 완전히 다르네요. 첫 번째 본 그림은 모양이 좀 정리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봤던 그림은 계속 뭐 모양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변화들은 제가 어느 정도 보여드렸고 오전 선수가 뭐 즉흥적으로나 아니면은 또다시 제가 뭐 알지 못하는 국가대표실에서 연구한 수가 있다면은 그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겠죠. 오정환 선수는 이번 대회 국가대표 상비군 성적으로 선발이 됐어요. 네, 국가대표끼리의 그 대국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여기서 시간을 좀 네, 쓰는군요. 시간을 뭐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장면은. 뭐 양쪽이 완전히 다른 길이니까요. 그거 말고도 뭐 굳이 뭐 생각을 해보자면 그냥 느는 것도 있어요. 네. 그냥 늘게 되면 백이 이 상황에서는 백이 손을 뺍니다.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위쪽을 둬서 변으로 둘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놔둔 채로 흙돌이 나중에 이런 부분이 왔을 때 그냥 귀에서 사는 거. 이렇게 둘 때가 좀 더 많아요. 뭐 그런 맛이 남아있다면 흙 모양이 커지는 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겠네요.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흙 입장에서 네. 이거는 확실히 지키긴 하지만 그래도 백돌이
어찌됐든 이 부분을 선수로 막으면서 하변 쪽 모양이 좋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신경 쓰인다면은 그냥 느는 것도 네. 가능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청원배 세계 여자 바둑 대회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제1회 오청원배 세계 여자 바둑 대회 8강입니다. 한국의 오정화 선수 대 중국의 위징 선수의 대국. 네, 우화 백이 붙인 장면에서 여러 가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바깥쪽을 택하는군요. 근데 아직까지는 네. 뭐 확실하게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길 젖힐 때 다시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길 끊는 순간 아래로 맞고 끊을 때 단수 친 거랑 똑같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뭐 이어서 두느냐 아니면은 끊느냐 그것까지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런 변화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여기를 이제 늘게 되면은 백이 이곳을 둘 수는 없어요. 막히는 순간에 수가 너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백돌이 다 잡히거든요. 이거는 나올 수 없는 그림이고요. 그냥 이것을 띄고 원래는 두 칸 벌리는 바둑이 있었는데 지금 두 칸을 일단 벌릴 수가 없네요. 이렇게 되면 입구자 정도로 나가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충분히 변화 자체를 흙이 보통 이 변화도 역시 네. 흙에게 어느 한쪽은 내어주지만 그거를 이제 활용 삼아서 여기 돌이 이제 없었을 경우에 두 칸을 뛰면서 선수로 자리를 잡는다 이런 작전인데 지금은 그래도 두 칸 뛸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흙이 충분히가 아니라 제일 개인적으로 제일 땡기는 기분이 내키는 그런 진행이네요. 이 호구 치는 수도 얼마 네. 전에 이제 여자리그에서 조혜연 선수가 한번 둔 적이 있는데 그냥 이은수와는 무슨 차이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귀 쪽으로 볼 때 이제 귀에서 백이 뭔가 자리 잡으려고 할 때 호구가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득이긴 해요. 근데 이 수는 단점이 여기를 아마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은데 들여다봤을 때 있게 된다면은 모양이 좀 별로여서 네. 사실 있는 수긴 하지만 잘 두진 않거든요. 바로 들여다보죠. 네. 뭐 아니을 수 없고 이 모양 자체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흙이 뭐 변화를 꾀한다면은 여길 뭐 단수치고 있고 뭐 이런 변화가 꾀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다른 방향으로 싸우는 게 나을 거예요. 이 교환 자체가 흙이 득이 있기가 힘듭니다. 네. 선수들이 어제 하루 쉬면서 좀 많이 이제 포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오늘 3명의 선수들 좀 초반, 중반 부분을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오청원 배는 세계 인공지능 바둑 대회도 같이 개최가 됐는데요. 아, 네네.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다고 해요. 어,
물론 뭐 이 대회도 지금 하고 있는 이 대회도 관심이 많이 가지만 지금 인공지능의 그 수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실력이 워낙 높아져서 인공지능끼리의 대결도 관심이 점점 더 이제 높아졌고요, 지금 어제 이제 한국 여자 선수들이 초반 부분 공부한 부분도 한국의 이제 인공지능 바둑이라는 프로그램과 같이 뭐 대국도 하고 초반 부분 뭐 역을 뒀을 시에 그 네. 인공지능은 뭐 어딜 두는지 지금 상황의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보는지 그런 부분으로 많이 좀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이번에 돌바람과 바둑이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이 출전을 했는데 네. 아쉽게 4강 진출에는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결과가 네. 사실 저는 좀 이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고가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중국의 이제 죄이 뭐 저래로 알고 있는 그 인공지능이 우승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다른 또 잘 모르는 펑항 뭐 또 다른 또 인공지능이 또 2대1로 절에 제이를 꺾고 지금 우승을 네. 했다고 해요. 죄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뭐 현재로서는 최강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렇죠. 그 프로그램을 꺾은 인공지능이 또 있다니까 놀라워요. 자, 벨기에 릴라제로가 3위를 차지했고요. 한국의 뭐 돌바람이라든지 바둑이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일단 뭐 제가 직접 둬보진 않아서 확실하게 뭐 어느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긴 그렇지만 돌바람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프로기사 탑랭커랑 둬도 돌바람이 이길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그냥 네. 박정환 선수 정도? 상당한 그러니까, 실력이군요. 딥쟁고랑 거의 비슷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딥쟁고가 기사들의 수준을 넘어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보면은 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고 바둑이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 중반 부분은 뭐 굉장히 센데 아직은 이제 중반에서 종반 부분에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바로 손이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잊지 않는 방법을 좀 연구 중인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이러고 이제 위로 단수를 치는 거는 이건 오히려 백으로 하여금 이곳을 이제 밀 수도 있게 만들어서 아까 전에는 이 부분을 끊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 끊을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이거는 싸움이 흙이 이상할 것 같고 혹시 뭐 이런 부분을 나가면서 전투를 펼치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백이 끊고 흙이 있는 순간 사실 백도 뭐 축이 아니니까 그렇다면은 백이 여기를 밀고 흙이 제압하고 단수 치고 따내고 흙이 잡긴 잡아요. 잡긴 잡는데 실리는 커 보이지만 그래도 백이 빵따랭하면서 중앙 쪽을 좀 누른 모습이 흙보다는 백 쪽이 기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생각보다 시간 많이 쓰는데요. 오늘 오정환 선수는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작전을 펼칠 때 주의해야 될 게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시간 관리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네. 위징 선수는 이기던 지던 거의 2시간짜리 대국을 1시간 반에서 40분 정도로 마치 뭐 세팅해놓고 두는 것처럼 거의 뭐 그런 식으로 시간 사용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오정환 선수가 뭐 같이 빨리 둬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맞춰가는 게 좋죠.
네, 오정화 선수가 이 장면에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자, 또 다른 한국 선수 최정 선수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의 최정 선수 8강전에서 중국의 루민취안 선수를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이름값 면에서는 좀 차이가 나겠지만 루민취안도 뭐 여자 리그에서의 기세를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네, 지금 한국 여자 리그 김청 선수와 같이 그 같은 팀에서 전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네. 오전 전승. 상당히 침착한 바둑을 두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진짜 승부다 싶으면은 진짜 끝까지 가는 그런 바둑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네. 두 선수는 아직 만난 적이 없고요. 앞으로는 뭐 자주 만날 거예요. 최정 선수는 뭐 실력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전혀 걱정할 게 없지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체력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원래 뭐 약한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같이 어디 뭐 연수 같은 데를 가서 뭐 족구를 한다든지 농구를 한다든지 하면은 네. 남자 그 동료들과 같이 뭐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성격이고 체력도 괜찮은데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진짜 뭐 거의 쉬는 날 없이 지금 세계 대회, 뭐 이벤트 시합, 한국 대회, 뭐 남자 대회, 여자 대회 뭐 다 나가다 보니까 너무 지금 괜히 쓰러진 게 아니에요. 저번에 한번 쓰러졌었는데 사실 국내에서 그 정도 스케줄만 소화해도 굉장히 힘들 텐데 네. 한중일을 오가면서 또 비행기로 이동을 하고 이런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최정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확실히 더 이상은 좀 체력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네. 최근에는 시합에 따라서 출전을 안 하는 시합도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필요하죠. 네,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눈앞에 있는 시합을 뭐 나가면은 뭐 상금도 있고 그러니까 나가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도 뭐 선수 생명을 1, 2년 할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할 텐데 그렇게까지 몸에 무리를 주면서 무리할 필요는 없거든요. 뭐 중국에 있나 싶었는데 TV 틀면은 여자 리그 두고 있고요. 네. 한국 선수 중에 남녀 통틀어 아마 가장 바쁜 선수일 겁니다. 그렇죠. 일단 실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뭐 대회 참가하면은 잘 떨어지지도 않고요. 이 최정 선수와 루민찬 선수의 대국은 아마도 중반에 진짜 네. 거의 끝을 보는 전투가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로민취안도 좀 그런 편인가요? 그러니까 루민찬 선수의 바둑이 되게 침착해요. 네. 그냥 단단하게 두고 침착한데 뭔가 상대가 싸움을 걸어왔다 하면은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거의 뒤가 없는 싸움을 하더라고요. 타협이 없는. 최정 선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두텁게 두고 압박하는 바둑을, 공격적인 바둑을 두기 때문에 분명히 중반쯤에 큰 전투가 일어나지 않을까 네. 예상이 됩니다. 최정 선수의 기풍이야 유명하죠. 네.
벌써 9단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8단 승단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처음에 이거 중계하면서 자막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벌써 9단이 됐더라고요. 뭐 정확히 조사는 해봐야겠지만 최단 기간 9단 승단 몇 손가락 안에 꼽힐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꼽히겠죠. 루민치안 선수 본인의 좀 기풍답게 좌악이 정석 선택 네. 정말 단단하고 침착하고 단단한 그런 정석을 지금 선택을 하네요. 한 칸 뛰고 벌리고 이제 손을 돌리겠다. 부분적으로는 잘 안 두는 정석이긴 하지만 흙의 돌이 하변 쪽으로 왔기 때문에 좀 단단하게 견제하는 용도로 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흙은 여기서 뭐 좌변 쪽을 벌리는 것이 일단은 뭐 가장 무난하고요. 하지만 좀 더 이제 넓게 둔다면 이렇게 두는 것도 작전을 구상해 볼 수 있고 네. 손 빼는 것도 당연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가장 무난한 수를 택했네요. 제가 이제 지금 뭐 여자리그 감독을 맡고 있어서 오더를 알 수가 있잖아요. 제가 오더를 직접 쓰기도 하고. 근데 네. 이번 주 이제 여자리그 오더가 진짜 재밌는 판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정 선수하고 김채영 선수. 그러니까 김채영 선수가 지금 여자리그 정규 네. 시즌이 24연승인가 하고 있는데 한 번도 그동안 일단 최정 선수 만난 적이 없거든요. 역대급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네. 이번에 고비예요. 엄청난 고비일 것 네. 같고 최정 자체로 두 선수의 상대 전적에서 김채영 선수가 한 번도 승리를 거둔 적이 없더라고요. 최정 선수한테. 네. 근데 워낙 지금 뭐 기세가 무섭다 보니까 이번이 진짜 오더를 보면서 다들 하면서 재밌겠다. 이럴 때는 그런데 누굴 만나도 이길 것 같잖아요. 그렇죠. 바둑 팬분들은 이번 주 그 바둑도 관심 네. 있게 지켜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연승을 하고 있으면 또 상대하는 입장에서도 약간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아마 이번 오청원배 대회 결과도 조금 여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누가 좀 더 기분 좋게 한국에 다시 돌아오느냐. 네. 최정 김채영 진짜 기대되네요. 그렇죠. 최정 구단이 지금 협공을 했어요. 네. 뉴스의 의미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정석이 선택이 되었을 때 우변에서부터 우아기 쪽 흙 모양을 키워가면서 이제 조금 주도권을 한번 잡아보겠다. 물론 뭐 이렇게 진행된다고 해서 흙이 유리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작전 자체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두겠다 이런 의도죠 지금.
지금 같은 수법도 정석 중에 하나고요. 이제 여기 이곳을 붙이고 3-3을 들어가서 맞고 넘어가게 된다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이 다음에 흙이 이 늘어서 두는 것이 신경이 쓰일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받아둘 때도 있고, 늘어서 두어도 그냥 뭐 넘겨줘도 상관없다 싶을 시에는 손을 빼고 원래 작전대로 이렇게 두는 것도 한 판의 바둑이고요. 아, 뭔가 백에게 실리를 너무 쉽게 내어주는 것 같다, 마음에 안 들다 싶으면은 여기 이제 막아갈 수가 있어요. 막아가면 젖혀서 이제 정석 자체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흑은 우상기에 굉장히 큰 실리를 차지하고, 하지만 백은 선수로 우변 쪽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뭐 흑과 백 서로 불만이 없습니다. 최정 선수 뭐 포석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 없이 가장 평범한 선택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흑은 이 장면에서는 뭐 여기 신경 쓰인다고 받는 거는 좀 발이 느린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백이 2칸 정도 벌리면서 우변 쪽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은 흑의 세력이 조금 쓸모가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지금 방향은 우하 네, 쪽일까요? 지금은 협공할 때부터 흑의 생각은 우하 네. 쪽과 우변 쪽을 좀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작전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손을 돌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백이 뭐 늘어준다면은 협공 정도에서, 백도 보통 이제 늘어주는 거는 너무 이제 상대 의도가 뻔히 보이는 작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이런 거 그냥 하나 젖혀놓고 벌린다든지 해서 네. 조금은 가볍게 두려는 수를 많이 두는데, 로민찬 선수는 그냥 이 모양 충분히 타개할 수 있고, 타개하고 나면은 여기 이제 붙이는 약점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둘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네요. 하지만 뭐 최정 구단 입장에서도 전혀 불만 있는 진행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흙이 강해지면은 백이 늘 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늘어서 싸우면 되거든요. 그쪽까지 영향이 네, 있군요. 그러니까 이 돌이 지금 두터워지냐 얇아지냐에 따라서 네. 우상귀 쪽 여기에 맛에 대응하는 수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의 변화는 일단 뭐 흙 쪽에서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이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위로 둘 것인지
아래로 둘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한다라고 예상이 돼요.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실리로 본다면은 아래쪽이 좀 더 이득일 거고요. 그 이야기는 즉슨 백은 나가는 데 있어서는 좀 더 편해질 수 있고요. 위로 두는 것이 좀 더 이제 공격적이긴 한데 나중에 이제 뒷문이 좀 열려 있는 게 단점입니다. 네. 저라면은 아래로 둘 것 같긴 한데 뭐 그게 꼭 정순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의 뭐 둘 중에 하나라고 보이고요. 아직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16강전보다는 좀 더 좀 신중한 것 같아요. 지금 대국 그럴 속도가. 수밖에 없죠. 네. 제한 시간이 각자 2시간씩인 걸 감안해도 조금 진행이 더디네요. 그렇죠. 좀 느려요.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20수 진행이 된 거거든요. 50분 그러면은 각자 이제 25분씩 썼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한 수에 지금 뭐 2분에서 3분 정도 쓰고 있다. 약간 좀 느리긴 한데 뭐 아직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높게 가느냐, 낮게 가느냐 그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1회 오청원배 세계 여자 바둑 대회 8강전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